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과 용항식 교수입니다. 아까 이제 5장에 이어 제 6장 면역과 알레르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에서 면역계통의 역할 부분들입니다. 항원 부분들인데 우리 항원 항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이나 체내의 암세포, 이식된 조직 등의 비자기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비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외의 부분들은 다 비자기가 되겠습니다. 신체에서 면역계통의 본질적인 역할은 이 비자기를 자기와 구별하여 신식하고 제거함으로써 신체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신식이라고 하는 건 촉각기관으로 촉각 대상을 식별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신체에서 면역계통의 본질적 역할은 이 비자기를 자기와 구별하고 신식하고 제거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 기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 면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후천 면역은 이제 비특이적 방어 기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특이적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염 미생물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극되는데, 이때 특정 미생물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제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응 면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후천 면역에서는 체내의 이물질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생산하거나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림프구를 증식시켜 이물질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항원은 어떤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항체는 이제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원에 면역계통이 작용하는 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림프구에 의해 생산된 항체와 결합함으로써 항원이 제거되는 체액 면역 반응과 항원 특이적인 손상 활성을 가진 림프구 자신이 직접 공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세포 면역 반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면역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성세포인 림프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전신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여러 장소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계통의 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장기는 가슴선, 흉선과 골수, 그다음에 말초 림프 조직이 되겠습니다. 면역계통의 주요 장기로 봤을 때 중추 림프 조직으로서는 이제 골수와 가슴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말초 림프 조직으로는 이제 지라와 림프절 또는 피부 점막 부속 림프 조직을 우리가 말초 림프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이제 비세포, 그 자신이 이제 특이적으로 이물질을 공격하는 세포 독성 T세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림프구의 기능을 도와 면역 작용을 자극하는 보조 T세포와 또 어떤 종류의 종양세포나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자연 살해세포, 그걸 NK세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T세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면역 담당 세포를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 봤습니다. 맨 위에 이제 조혈 줄기 세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를 만드는 어떤 이제 골간을 줄기 세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골수계통과 림프계통으로 나누게 됩니다. 골수계통은 이제 과립구, 과립 이제 구는 먼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잔 알갱이 부분들 이제 과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포식 세포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그 가지세포로 그렇게 이제 골수계통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림프계통은 그 이제 B세포, T세포, NK세포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특히 이제 B세포는 이제 형질세포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T세포는 이제 보조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억제 T세포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보조 T세포는 TH1 세포, TH2 세포, TH 17 세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면역 담당 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T세포인데요. T세포는 이제 B셀, 우리가 세포를 셀이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제 B세포는 말초 림프 조직에서 항원의 자극을 받고 또 보조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항체 생산 세포가 되어 항체를 이제 분비합니다. T세포는 이제 T셀이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조혈줄기 세포의 일부는 골수를 나와 가슴샘, 흉선으로 들어간 후 가슴샘 내에서 분화해서 T세포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NK세포, Natural Killer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T세포 수용체는 발현하지 않으며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손상을 입히는 상대방의 인식 기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종양 면역이나 조기의 감염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T세포 수용체를 가진 NK세포, 이제 자연살해 세포로서 NKT세포가 발견이 되어 면역 반응에서 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큰 포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골수 유래 세포로 말초 혈액에서 단핵구, 아까 단핵구는 이제 핵이 하나라고 그랬죠. 조직 속에서는 큰 포식세포, 또 이제 간에서는 쿠포세포, 또 뇌에서는 미세악효세포라고 불립니다. 이 세포들은 포식작용을 통해 선천면역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천면역 반응에서 항원을 림프구에 제시하는 항원 제시세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립구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립구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잔 알갱이 모양이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경우인데, 과립구 가운데서는 이제 중성구와 호산구는 이제 포식 작용이 있어서 선천 면역으로서 감염 방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성구는 주로 바깥세포의 증식성 세균 등 소형 미생물을 포식하여 소화하는 데 비해 호산구는 기생충 등의 큰 미생물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염기구나 조직 속의 비만세포는 그 과립 안에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화학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 표면에 결합한 항체에 항원 자극이 가해지면 탈과립을 일으켜 주위로 염증을 파급시켜 일형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항체와 이제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항원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무거운 사슬과 두 개의 가벼운 사슬이 디설피드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한 개의 항체 분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설피드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개의 SH 기가 산화되어 이제 생성하는 그 SS 형태의 황원소 사이의 이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SS 결합 또는 우리가 다이설파이드 이제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SH라고 하는 게 뭐냐? 혈청 간염이나 B형 또는 C형 또는 D형 간염 바이러스가 수혈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 일으키는 감염을 우리가 SH 기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
여기,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6-2에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항체의 구조. 이제 항체는 LGG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두 개의 이제 H사슬과 L사슬, 그 밑에 있는 L사슬이 결합하여 좌우대칭으로 항체 분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G라고 여기 여러분들 나오게 되죠. 이제 이 부분들은 혈청 쪽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면역 이제 글로불린이다. 감염 방어에 가장 중요한 항체다. 또한 태반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항체이며 충분한 항체 형성 능력이 없는 신생아는 모친으로부터 받은 LGG가 신생아기의 감염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청 성분 중에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총칭을 면역 글로불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M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분자량이 큰 단백질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중화나 응집 반응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 시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항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GA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침이나 눈물, 창자, 분비액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분비 이제 항체로 점막 표면의 감염 방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체에서는 미량밖에 검출되지 않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체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호를 잘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체와 그 기능입니다. 이게 보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체의 작용을 보조하는 혈청 단백질로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럼 보체 성분은 포식 세포를 염증 부위로 동원함과 동시에 그 포식 작용을 이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옵소닌 작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된 그 보체는 최종적으로 세포막을 파괴하여 이제 용균이나 용혈을 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용균이라고 하는 것은 균 자체를 녹여버리는 거고, 또 이제 그 용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피 자체를 녹여버리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인데요. 그 이제 면역 반응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 그 두 번째 이제 항원 자극을 받았을 때의 면역 반응은 1차 반응 때보다 한층 더 강력하며 게다가 단시간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항원의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은 면역기가 이제 그 대응하는 이제 클론이 있습니다. 이제 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일한 혈청 뭐 이제 간염이나 B형, C형 또는 D형 이런 간염 바이러스가 수혈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 일으키는 이제 감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클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차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증식이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항체 생산이 되고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게 되면서 세포 손상 또는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항원이 자극이 되면서 2차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강력한 이제 증식이라든가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항체 생산이라든가 사이토카인 분비가 되고 세포 손상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사이토카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이제 신호물질로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다음에 이제 일형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즉시형,
아나필락시스형이라고도 부르고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코염, 두드러기 등 예로부터 알려진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모두 이제 이 기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 6-7에서 보다시피 이건 이제 비만세포인데요. 세포질 내에 검정 과립이 가득 차 있죠. 과립 내에는 히스타민이나 또 세로토닌 등의 화학 전달 물질이 저장이 되어서 있다가 항원의 항체 결합에 의해 과립 내용물이 세포 바깥으로 이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탈과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2형, 세포나 적혈구 등의 막 표면에 있는 항원에 아까 이제 LGG나 LGM 등의 항체 보체가 이제 결합이 돼서 해당 세포나 혈구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가면역 용혈 빈혈이나 저혈소 자색반병은 이 기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세포막이 이제 파괴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제3형 면역복합체형이라고 합니다만은 손상되는 조직과는 관계없는 가용성 항원이 혈액 중에서 LGG 항체와 결합해 가지고 면역복합체가 되고 각종 장기의 그 작은 혈관벽에 침착 달라붙어서 그곳에 보체가 결합이 되어 주위의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전신 이제 홍반 루푸스에서 관찰되는 루푸스 콩팥염이나 급성 토릭 콩팥염 등은 이 기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기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복합체가 혈관벽에 이게 붙어서 염증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형 부분들은 지연 알레르기라고도 하고 1 내지 3형과 같이 항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포 면역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즉 보조 T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식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가 직접적인 손상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장기 특이적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장기 비특이적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제 비특이적 부분들은 우리가 선천성 질환이라고 했고 특이적 자가면역 질환 부분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비특이적 자가면역 질환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그 항원과 항체가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구분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시모토병이라든가 그레이브스병, 또 중증 근육 무력증, 악성 빈혈, 에디슨, 또 굿파스처 증후군, 자가면역 용혈 빈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비특이적 부분들은 이제 이게 선천성 자가면역 질환인데 전신 홍판 이제 루푸스, 그 다음에 유마티스 관절염, 뭐 피부 경화증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신 홍반 그 루푸스에서 관찰되는 나비 홍반과 그 항핵 항체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얼굴 부분에 이렇게 붉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이 부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모양이 이제 나비 모양이다 해서 이제 나비 홍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결핍증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면역 이상이 일어나는 이제
원발성 면역결핍증과 이제 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이제 생기는 걸 원발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결핍 증후군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간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제 감염성 질환을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만성 질환이나 약물 요법에 동반되는 면역 결핍과 노화에 따른 면역 결핍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공자로부터 이식받은 장기에 존재하는 동종항원을 이식받은 수용자가 면역계통이 비작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이식된 장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거부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작이는 이게 이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다른 편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식된 장기의 생착 여부는 이 거부 반응의 유무와 그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